네, 안녕하세요. 청각박사 박성일입니다. 자, 오늘은 또 보청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어떤 연속적인 시간이고요. 오늘 부분은 약간 이제 좀 심도 있는 질문입니다. 어떤 거냐면요. 자, 사실은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보청기를 착용을 해도 발음이 정확하게 들리지 않고 소리 나는 방향이 정확하지가 않고 여러 군데에서 상방에서 뭐 들리는데 어떻게 하면 좋나요? 라는 어떤 이분은 아마 보청기를 실제로 착용하시는 분이 아마 남기신 질문 같습니다. 자, 실은 이제 보청기를 착용을 합니다. 자, 원래 우리 귀가 어떻게 보청기가 없을 때 어떻습니까? 보청기가 없을 때는 진짜 그죠? 이 음향적인 신호가 귀 안으로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고막을 거쳐서 달팽이관을 거쳐서 기계적인 에너지가 바뀌어서 달팽이관이 어떤 액체거든요. 액체 에너지로 바뀌어서 다시 전기적인 에너지를 일단 아무튼 음향적인 에너지가 그 귀 안에 구조를 거쳐서 뇌로 올라가죠. 자, 그런데 보청기가 중간에 끼어요. 자, 보청기가 중간에 끼면은 이 보청기는 기계잖아요. 그죠? 그러면 음향적인 신호가 보청기에서 이 마이크라는 걸 통해서 다시 증폭기에서 소리를 올려주고, 그러니까 필요한 소리를 올려주고, 또 필요 없는 소리를 또 걸러주고, 이런 기능을 디지털 칩에서 걸러주고, 다시 그 디지털 칩, 전기적인 신호죠. 그 부분을 다시 음향적인 신호, 그러니까 스피커를 통해서 또 다시 이제 고막 앞에 소리를 딱 때려줍니다. 자, 여기서부터 일단은 딜레이가 발생이 됩니다. 소리에 대한 어떤 지연이 발생이 되거든요. 자, 우리가 소리를 바로바로 듣더라도요, 어떤 난청이 있으면 좀 들리는 게 좀 떨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난청이 있더라도 소리를 크게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좀 깨끗하게 들리는 거는 이제 그게 딜레이가 없기 때문에, 지연이 없기 때문에 소리가 잘 들립니다. 근데 일단 보청기가 들어가게 되면은 지연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적인 지연으로 인해서 사실은 자연적인 음이 왜곡이 된 겁니다. 그 왜곡이 된 거를 최대한 이 보청기가 어떤 우리 인간의 귀에 맞게끔 다시 만들어서 생성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디지털 보청기로 새로 개발됐을 때보다는 많이 자연스러워지고 또 조금 더 명확도가 있어지고 정확도가 있어졌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 자연스러운 음향 신호를 기계를 통해서 다시 재형성을 했기 때문에 듣는 게 상당히 조금은 원래 듣는 소리처럼 깨끗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신 실제로 디지털 보청기를 들려보면요. 소리가 좀 생각보다 깨끗합니다. 예, 깨끗해서 요거는 제가 한번 영상을 이렇게 한번 녹음을 한번 해볼게요. 나중에 일단 보청기 실제 통해서 어떻게 들리는지를 한번 제가 찍어보도록 한번 해볼 건데 생각보다 깨끗하게 들립니다. 근데 우리가 깨끗하게 들리는 거는 자, 이건 이제 또 우리 귀의 해부적인 부분 때문에 좀 설명이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앞에 제가 설명을 일일이 제 영상을 다 보셨던 분들은 조금 그래도 이해가 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귀가 어떻게 생겼죠? 외이, 중이, 내이. 내이에서도 내이가 안쪽 뇌잖아요. 안쪽에 그 귀예요. 안쪽 귀인데 거기에서도 달팽이관 쪽에 문제가 있는 경우라 달팽이관 뒤쪽으로 신경, 중추 쪽, 뇌 쪽으로 올라가는 그 중추 쪽에 문제가 있는 경우랑요. 굉장히 또 달라요. 일단 내이 쪽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주로 뭐예요? 감각신경성 난청입니다. 일단 감각신경성 난청이라는 것 자체가 뇌 쪽에서 달팽이가 세포들이 주로 많이 망가졌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피아노의 어떤 이제 고음이나 이런 부분들이 피아노 건반이 망가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치더라도 그죠? 칭칭칭 하고 이렇게 음악이 제대로 안 들리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보청기가 뭐 이렇게 보완을 해줘서 한다고 하더라도 아주 깨끗한 음악이 안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일단은 그런 식으로 들리겠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감각성까지는 괜찮은데, 그러니까 달팽이관까지 망가진 거는 그나마 보청기로 조율만 잘하면요. 요즘 보청기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상당히 음이 깨끗하고 맑고 잘 알아듣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보청기가 결국에는 감각성까지 보청기를 통해서 보완해 줄 수 있는 부분이지 중추잖아요. 중추는 신경이 뒤쪽 머리거든요. 뇌에서 소리를 받아서 이게 어떤 소리인가를 감별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 그게 그 부분까지도 이제 보청기가 좀 이렇게 해결을 하려고 굉장히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그 부분까지는 나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추 쪽에 달팽이관 그 이후로 망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말소리가 굉장히 좀 퍼집니다. 보청기를 끼신 분들은 아마 제가 얘기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소리 자체가 좀 퍼지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소리가 좀 퍼지고, 정상인들이 이렇게 느꼈을 때 어떤 소리의 어떤 정도는 어떠냐면 약간 우리 왜
이렇게 좀 넓은 공간에 가잖아요. 넓은 공간에 가면 어떻습니까? 소리가 좀 울리잖아요. 약간 이렇게 에코처럼 들리고 소리가 좀 정확하게 안 들리잖아요. 동굴에 갔을 때 들었을 때처럼 약간 그런 어떤 소리처럼 들린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과장하면요. 오늘 날씨가 추워요 하는 부분 잘 안 들리면 그죠? 오늘 날씨가 추워요 이렇게 작게 들리겠죠. 좀 소리 크게 하면 오늘 날씨가 추워요 이렇게 들릴 수 있는 거를 우리는 일단 크든 작든 명확도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귀가 안 들리시 분이고 그리고 보청기를 착용하더라도 이게 중추 쪽에서 이게 쉽게 생각하면 신경이 많이 안 좋은 그런 분들이 보청기를 꼈을 때는 오아요 좋아요 이해되셨어요? 오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뭔가 어감은 있고 하지만 오늘 뭐 이런 단어는 좀 들릴 수 있지만 받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소실되거나 아니면 들리긴 하지만 좀 울리는 어떤 그런 걸로 인해서 이 중추 쪽에서 문제로 인해서 소리가 제대로 안 들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보청기를 아무리 좋은 걸 하더라도 약간의 어떤 그런 명확도나, 물론 이제 보청기가 어떤 베이스보다는 약간 고급편 올라갔을 때는 소리의 음질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괜찮아지죠. 그러니까 아주 많이 괜찮아진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중추신경의 어떤 말을 알아듣는 퍼센테이지가 한 30%나 4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게 아주 고급으로 쓴다 하더라도 한 20% 정도 조금 더 좋아질까? 우리가 실제로 만족할 만한 정도의 소리는 아닐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보청기를 통해서 들으면 좋은데 거기까지는 아직은 보청기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또 다른 영상에 말씀드렸지만 중추가 안 좋은 경우에 특히나 더 조금 좋은 보청기를 일단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냥 그 상태로 두게 되면 좀 더 알아듣는 게 어려울 수 있으니까 청각 재활 훈련을 조금 더 지속적으로 꾸준히 받게 되면은 이제 들리지 않은 소리를 보청기를 통해서 다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좀 꾸준히 받게 되면은 뭐 많게는 30% 정도까지도 안 들렸던 단어가 이제 보청기를 통해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각 재활에 대한 문의는 저희 남포센터나 해운대나 어떤 가나안 보청기 센터에 좀 더 문의를 해보시면은 저희가 또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릴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소리가 나는데, 방향이 정확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양쪽 끼시겠죠, 양쪽. 보청기를 양쪽 끼는데, 뭐, 쌍방에서 들리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약간 소리가 뒤에서 오는데, 왼쪽에서 오는 것 같은데, 뭐, 오른쪽에서 소리가 들린다거나, 뭐, 이렇게 구분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자, 이건 뭐 때문에 그럴까요? 만약에 이분이요, 양쪽의 청력이 똑같은 경우다 하면은, 이제 보청기 세팅이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이 이제 조금 크고, 왼쪽이 조금 약하고. 자, 그러면은 일단은 소리가 들어왔을 때 소리가 다르게 들릴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는 좀 크고 여기는 좀 작게 들리고. 우리가 소리를 방향을 구분하는 거는요. 소리가 들어오는 각도나 소리가 들어오는 시간, 이런 거를 보고요. 소리 강도라든지 그런 부분 보고 우리 뇌에서 그거를 계산을 합니다. 대단하죠. 청력이 정상인 사람들은요. 뒤에서 이렇게 들렸을 때요. 아주 정확합니다. 5시 딱 들어왔다. 뭐 6시다. 7시 방향이다. 5시 반이다. 뭐 이 정도까지도 굉장히 정확하게 집어냅니다. 방향성은. 근데 이제 청력이 나빠요. 일단 청력이 나쁜 상태에서는요. 방향성 자체가 잘 안 됩니다. 거기다 이제 보청기를 일단 착용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보청기 자체가 물론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청력이 거의 유사해요. 거의 유사하더라도 각각의 주파수죠. 우리가 소리를 듣는 영역별로 소리를 듣는 강도가 다 틀립니다. 실제로 다 틀리고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리를 보청기를 통해서 아주 미세하게 조절을 잘 하지 않으면요. 약간 오른쪽이 크거나 약간 왼쪽이 좀 크거나 뭐 이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당연히 균형이 안 맞으니까 소리가 들어왔을 때 이게 방향성이 제대로 안 맞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방향성을 맞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 방향성이 잘 맞아야지만 이런 여러 가지 시끄러운 공간에서 소리를 우리가 들었을 때 구분이 됩니다. 예, 이게 이제 소리가 들어오는 각도에 따라서 소리가 정확하게 들어오고 앞에 말소리가 들렸을 때, 우리 뇌가 또 이 보청기를 통해서 소리를 받아서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주변 소리니까 좀 줄이자. 그리고 또 앞에 있는 말소리를 좀 올리자. 이런 어떤 그런 부분들이 됩니다. 가소성 원리에 의해서 계속 보청기를 착용하다 보면은 그런 부분이 되는데, 이게 소리 강도가 각각이 뒤죽박죽되고 오른쪽 왼쪽이 다르게 되면은 막 어디서 방향이 들리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어떤 소음에서 말소리를 알아듣는 부분까지도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청기 조절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간혹 가다 이럴 수 있습니다. 이제 뭐 조금 안 맞다 해서 보청기를 제가 조절을 하고 하는데, 이제 오른쪽, 왼쪽, 이제 똑같습니까? 이게 양쪽이 괜찮아요? 뭐, 난청자가 느낄 때는, 예, 이제는 좀 가운데서 들리는 것 같아요. 이제 뭐, 한쪽으로 치우쳐서 들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비슷한 것 같네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거기서 믿으시면 안 돼요. 그것도 정확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일단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소리가 정확하게 잘 이렇게 매칭이 되고 잘 올라오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그래프로 보시면요. 이제 청력도고요. 청력도고 이거 청력도 이게 오른쪽, 왼쪽 이렇게 있습니다. 중도 난청 정도 되고 거기서 이제 보충기를 오른쪽 끼고 왼쪽 꼈을 때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딱 맞진 않잖아요. 딱 오른쪽 왼쪽 똑같진 않습니다. 그렇게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최대한 한 5에서 10dB 정도 안까지는 맞춰야 됩니다. 그 정도 맞춰서 오른쪽 왼쪽 각각에 맞추면 제일 좋고요. 자, 그나마 오른쪽 왼쪽이 이제 그 수평으로나 아니면은 청력이 거의 유사하신 분들은 그나마 좀 쉽습니다. 좀 맞추기가 쉬운데 가장 어려운 케이스가 자, 오른쪽 한쪽은 뭐 예를 들어 한쪽 왼쪽은 엄청 나쁘고요. 한 70dB, 80dB 이렇게 되고 한쪽은 위에 좀 좋은 쪽은 한 50dB, 40dB 이렇게 되는 편측성 난청인 경우는 사실은 이거를 똑같이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자, 이렇게 된 경우는 보통 보충기를 어떻게 맞추냐면요. 잘 들리는 쪽을 최대한 일단 위주로 합니다. 거기를 일단 중심으로 해서 잘 들리게 해놓고 잘 안 들리는 거를 그 잘 들리는 영역까지도 올리면요.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소리 자체가 엄청 울리고 오히려 방향성이 떨어지고요. 그 부분은 이제 정말 잘 들리는 영역이 어느 정도 한 30dB 정도 수준에 맞춰놓고 잘 들리게끔 해놓고 반대편에 안 들리는 영역은요. 오른쪽에서 이제 그러니까 한쪽에 잘 들리는 영역에서 좀 보태주는 식입니다. 좀 이렇게 보태줘야지 그래야지만 이렇게 보완해서 잘 들리지 그렇지 않으면 더 굉장히 안 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 방향성을 맞추기가 100% 맞추기는 어렵고 대신에 이제 한쪽에 잘 들리는 영역에서 안 들리는 영역에서 충분히 보완해서 어느 정도 한 반 정도나 3분의 뭐 많게는 3분의 2 정도의 방향성 정도만 세팅을 할 수 있도록 목표를 이제 잡아야지 이걸 너무 욕심내서 안 들리는 쪽을 쭉 올려서 뭐 이렇게 이제 최대한 맞춰보려고 이렇게 하신 분들은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제 이렇게 유튜브를 보신 분들이 보청기, 이게 좀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대로 알면은, 내가 이제 보청기를 되게 이제 어디서 하셨든 조절하러 가거나 할 때,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이렇게 좀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아주 전문가가 아닐 수도 있으면,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얘기를 해주시면 서로 구매했는데 어떡합니까? 근데, 그래도 이제 최대한 그쪽으로 맞춰서 이제 잘 쓰실 수 있도록 하셔야죠. 네. 그렇게 하시면은 이제 방향성도 어느 정도 되고, 듣는 것도 좀 괜찮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오늘 질문은 사실은 굉장히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심도 있는 질문이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보충에 착용하시는 분들이 분이 질문을 하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질문한 내용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뒤에 이제 또 질문들도 있는데, 그런 질문에 대해서 또 다음에 제가 한번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